안녕하십니까. 주식약국입니다. 네, 오늘의 주식약국 사연을 읽어주셨던 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쩐 일로 또 오셨나요? 또 물렸습니다. 제가. 본인이 물리신 거예요? 네. 그럼 사연을 읽으시면 되잖아요. 사연 읽어주세요. 제 사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5월 초에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샀는데 지금 20% 이상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을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수젠텍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27,800원에 매수했습니다. 27,800원에 매수하셨고 며칠 날 매수하셨죠? 5월 6일 날 5월 6일 날.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누군가를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원망스러우신 것 같아요. 많이 원망스럽죠. 야, 그럼 어떻게 그분은 살아 계시나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원망스럽군요. 저렇게 계속 잘 살아 있습니다. 잠깐만 아주 눈에 불이 날 것 같은데 추천했던 사람이 접니다. 제가 단타 같이 치자고 추천했는데 저도 사실 물려 있거든요. 예. 일단 약사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 보시죠. 네. 예.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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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또 시조새가 또 나와서 종목을 하나 물렸다고. 물리는데 시조새인가 봐. 근데 이번에는 맨날 물려. 저도 좀 일조를 해서 어. 근데 잠깐 조금 억울하긴 해요. 아까 눈에서 막 레이저를 쓰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휴, 멋지던데 뭘. 와, 레이저가 아니라 멋진 레이저야. 화려하던데. 매트릭스처럼 막 이렇게 하려다가 피하려다가 웃으면 안 된다. 수덴텍이라는 종목 이제 뭐 일단은 뭐 소장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코로나에 가장 직격으로 영향이 있는 진단 키트 관련주예요. 그게 최근에 독일에서 사용 승인을 받고 주가가 급등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허가 식약처에서 승인이 바로 앞두고 있는 단계이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사실 저는 그때 이걸 산 거고요. 이게 아마 4월 달 정도 샀던 거고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제가 그 고대표 저희 시조새는 5월 달에 상승하고 하락했다가 다시 또 반등할 것 같은 자리가 있어서 추천을 했고 단타다 이거는. 왜냐면 아마 이거를 오늘 혼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뭐야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형태의 종목을 매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단타로 치려고 했던 거고. 무슨 실드를 엄청 쳐. 아직 더 남았습니다. 더 기다려. 지금 시간이 5분 정도 더 실드 쳐야 돼요. 지금 단타 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반등해서 상승했는데 팔았으면 수익이었는데 또 거기서 또 못 팔고 다시 또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인데 저는 군대 갔다 생각하고 한 2년 기다리려고요. 멋지네. 하여튼 마음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참 좋은 일이지 뭐. 또 따지고 보면 이렇게 그 마음을 여유롭게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일이야.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또 이렇게 풀로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급할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방 PD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원칙을 지키니까 이를테면 그 물렸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종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면 1번이 본인이 마음만 편하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를 하면 자산 배분.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얼마든지 그렇죠.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뭐 2년 조금 오바긴 하지만 아니 이런 거죠. 이제 물론 저는 지금 30만 2% 돼요 손실이. 근데 제가 20분의 1을 들어갔고 다른 종목에서 또 20분의 1을 들어간 종목이 있잖아요. 만약에 30% 이상 수익이 나고 이 손실이 메꿔지면 같이 묶어서 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 게 네. 여유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여유를 쓸 수 있는 어떤 사전 작업이 필요한 건데 이 사전 작업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분할해서 매수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약국 시간이니까 네. 지겹지만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예. 그러면 어떻게 그 수젠텍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 내가 조금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이 회사가 그냥 그 경영진이 네. 그냥 일반 기업인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LG화학 바이오텍 연구소 여기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4명이 네. 모여서 2011년도에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도 대표이사야 이분이. 네. 그래서 결국은 연구진들이 그야말로 그 기술력과 어떤 그 연구 업력을 가진 분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네. 회사를 창업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냥 뭐랄까 무슨 기업 사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업종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특허가 한 75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진단 키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단 키트 전문 업체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6개 정도가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네. 또 그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또 인플루엔자나 당뇨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우리 임신 진단기 요게 또 네. 주력 중에 하나더라. 주력 제품 중에 하나더라. 네, 네.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좀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이 부분이 네. 어떤 식으로 그 앞으로 수젠텍의 어떤 그런 향후의 그 움직임 네. 이런 부분이 나타날 것인가 하면 뭐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냐면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 그리고 또 그 노인 인구가 이제 점점 늘어난다는 측면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알츠하이머 네.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부분 진단 키트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거든. 네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코로나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또 그 부분도 있어. 여기가 이제 우리 건강검진 가면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건강검진 가면 한꺼번에 이렇게 피 한 번 해가지고 진단하는 네네네. 그 키트를 네. 개발을 해가지고 수익이 한 반 이상 나는 그런 거였는데 수젠텍이 그거를 개발한 회사인가요? 그렇지. 어. 그게 매출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건강검진을 못 받는 거야. 그렇죠. 건강검진을 못 받죠. 병원을 아예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손실을 볼 뻔했는데 마침 또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해가지고 전화위복이 된 거지.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제 문제는 나는 아까 그 방 PD가 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매매를 했다고 해서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가고 이제 언택트는 어떻게 보면 사형화돼 버렸는데 지금 이 컨택트라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네.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네. 그런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진단 키트를 개발한다는 걸 보면 장기적인 어떤 그런 관점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하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수젠텍의 지금 현재 상황은 그 뭐랄까 연구 개발해 가지고 어떤 그런 지금 장기적인 성장성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수젠텍이 그 진단 키트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코로나 때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맞아. 근데 코로나 때 제가 산 거는 이거죠. 사실은 이제 내수에 제가 영향을 준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백신이 보급되면서 이제 뭐 종식이 내년까지 보면 종식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이 진단 키트를 사용하는 해외는 많거든요. 지금 사실 수젠텍은 바빠요. 수출하느라 바빠요. 그럼 매출은 나타나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또 있느냐, 지금 이 정도의 매출을 끌어올릴 만한 다른 또 제품 종목이 있느냐, 그거는 사실 물음표긴 한데 저는 그냥 그거였어요. 이거는 오래 갈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본 거고, 또 한 가지가 요거는 제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게 연말에 지금 오리온홀딩스랑 이 수젠텍이랑 합작해서 중국에 뭔가 진출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아마 치매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를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예, 그래서 단타 칠 거지만 뭐
제가 사실 한 20% 이상 먹었는데 음. 안 판 거예요. 안 팔았다가 지금은 30%를 손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부터 그 저점까지 보면은 총 50%의 하락이 나타난 건데 그 중에 저는 30%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인 거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런 누구나 아무리 고수도 잠깐의 어떤 그 뭐랄까 한눈 팔다 보니까 놓칠 수 있다. 타이밍을 놓치면 네. 이렇게 한 방에 뭐 어떤 핀치에 몰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항상 그 뭐랄까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차트랑 내가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그 뭐랄까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내가 좀 설명을 할 네. 건데 네, 이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인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자고. 네, 바로 보시죠. 음. 수젠텍 차트거든요. 네. 제가 단타를 요날 친 거예요. 요날. 최고점 찍은데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사서 최고점 올라가서 한번 먹고 그다음에 다시 또 사서 안 팔고 근데 갖고 있다가 타이밍 놓쳐서 떨어져서 예. 엘리베이터 몇 번 탄 거야? 그리고 이제 요때 저희 시조새 고 대표한테 이거 반등 주니까 사라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팔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안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물려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 진단키트 승인 예, 나면서 또 급등을 하다가 예, 또 밀렸고. 예, 또 이렇게 뭐 받아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쭉 밀려서 그 다음 날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60일선인데 60일선은 지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저는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부정적인 거죠. 일단은 그래서 더 내려오면은 요거 121선에서 한번 물타기를 해볼까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게 애매한 종목이야. 왜 애매하냐면 주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런데 무슨 소리냐면 이제 그 뭐 매출액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일단 건두고 아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좀 얘기를 했지만 발전 가능성을 지금 보고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이 회사가 보면 대주주가 그 대표이사 손미진 그 대표 외 12명이 합쳐서 18%야. 어떻게 보면 이게 주가의 움직임을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오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분율이 없다는 뜻이야. 네. 예, 이런 게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내부자 거래 현황을 보면 여기 지금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요 지금 삼각형, 네. 예, 요 삼각형이 지금 내부자들이 거래를 하는 거야. 매도 특히. 그 대주주가 갖고 있던 지분을 팔았다는 얘기죠. 2020년 9월 21일 날, 9월 18일 날 11만 3천 주를 매도를 했는데. 와, 그때 그 작년에 엄청 급등했을 때 그때네요. 근데 봐봐, 이게 주가 이 노란 선이 주가인데 오렌지 선이 수정 주가인데 저 고점이야. 네. 팔면 고점이야.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여기서도 보자고. 4월 26일 날, 4월 27일 날이 7일 8일. 7일 8일 한 4만 주 나왔는데 이게 부사장이 팔았어요.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이 고점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차트로 보면 언제냐면 이날이 지금 4월 26일이고 2만 주 팔았고 이날은 2만 2천 주를 팔았어. 22,263주를 팔았어. 이게 상승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종목이네요. 내부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고 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뭐 진단 키트 뭐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았니 어쩌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니 내부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하고 이미 팔았는데 그때가 또 고점이야 또 하필이면.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내가 그래도 시장에 한 20년 이상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대주주 4만 주만 물량이겠냐고 주변에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 우리 뭐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해놓고 다 팔았겠지 이때. 그러니까 이때 뭐 보니까 한 1,600만 주 정도 거래가 된 것 같은데 이때 4만 주 때문에 1,600만 주가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돼. 그렇다면 이게 지금 주인이 없고 주포도 없으면 옆으로 가겠네요. 그렇지. 옆으로 가야 된다고 네. 옆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지. 근데 다만 네. 단기적인 재료도 소멸이 됐어.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 왜냐하면 코로나는 지금 이제 끝나가는 국면이잖아. 이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지금 사실은 조금 들어갈 때 선정이 얼른 팔고 나왔어요. 이거 고점에서 네, 수익 팔았어야 보고 되는데. 네, 팔고 나왔어야 맞아요. 되는 거야. 제가 저 아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횡보한다고 보고 저는 때를 기다렸다가 예, 그때 그 횡보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가격대를 만들어낸 이후에 상승했을 때 예, 추가 매수를 하면서 그때 물타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예. 근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이게 추가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추가 하락이라기보다는 추가 반등이 제한적일 거다. 제한적일 거다. 예, 그럼 어떻게 추가 보면 반등이 제한적일 거니까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이런 종목은 일단은 잠깐 나오는 게 앞뒤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장님이라면 예, 나 같으면 바로 나온다. 나 같으면 일단은 네. 실수를 인정하고 예. 나오는 게 맞다. 저는 실수를 인정하지만 어차피 저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 그냥 기다려 보겠다. 예, 지금 그러니까 그건 선택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향이 다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또 모르잖아요. 저번에 어떤 종목처럼 또 갑자기 뉴스가 떠가지고 그렇지, 그럴 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르더라도 좀 더 올라가면 자르고 싶다라는 손실 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지금은 손실이 얼마인데 그래도 조금 더 오른 다음에 손실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존버합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그거 하나는 더 얘기해주고 싶으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제 6월달에 들어가잖아. 네. 그럼 아마 요 실적 발표가 나오면 아마도 2분기 실적까지는 좋을 거야. 네, 그때 좀 노려봐야겠네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한 8월 정도에 나온다고. 네. 8월 정도에 나오니까 그러면 8월이면 한 3개월 남았지? 아, 그때 매도해야겠네요. 그 3개월 안에 어떤 이슈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 그 어떤 시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지. 네. 이제 오늘의 처방 정리하면 2분기 실적을 기다렸다가 그때 손절을 하든 아니면은 그 사이에 어떤 나타나는 이슈를 통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빨리 탈출하는 방법을 모색하든 예. 아니면 존버해라. 존버해라. 그렇지. 뭐 솔직한 얘기로 급한 돈이 있다. 그럼 8월 달 이전에 써야 되는 돈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자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종목만 놓고 보면 회의적이다. 그게 좋지는 않다. 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뭐 대주주 지분 같은 경우도 처분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더 뭐 좋을 게 있겠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당장이라도 잘라야 되는 게 아니 그 전에 잘랐어야 되는 게 더 맞는 거긴 한데 그래도 지금 자르기엔 좀 아깝다 이런 생각 좀 저는 좀 들거든요. 얼마든지. 예. 그러면은 저희 시조새 다시 한번 잠깐 모셔서 예,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무튼 약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수연택 네.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미안합니다. 정식으로 아, 제가 공격적인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눈을 말이 보니까 없네. 아니 아까 그 레이저를 쏘는데 어떻게 내가 사과를 안 할 수가 괜찮습니다. 뭐 덕분에 수익 본 것도 많으니까 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미안하고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안 보는 걸로. 아니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걸로 아, 안 알려주고 알겠습니다. 아니 안 알려주면 수익도 안 보이고 손실도 안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수젠텍 같은 경우는 저는 존버를 할 건데 네, 혹시 이제 고 대표님은 물 탈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저점이니까 한번 지금 정도면은 한번 건드려볼 만도 해요. 근데 상승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불안해서 횡보할 것 같다. 횡보할 때 물 타는 거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저 의미 있는 저 저점 넘어가는 떡볶이 넘어가는 상승이 나타나면 그때 물 타는 걸 더 추천을 해요. 저점인 거 샀는데 안 올라가면 의미 없어요, 진짜. 그래서 네, 지금 이 수젠텍에 물려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물 타려면 무조건 내려온다고 탈 게 아니라 올라갈 만할 때 타야 되거든요. 예, 그것만 좀 염두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 아직도 이렇게 눈에서 이게 불이 나오고 아니요. 뭐, 괜찮아지셨나요? 뭐 아까 사과를 하셨으니까 이제 용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장님의 이제 처방이 좀 약간 우울한 거 보니까 네. 상한가를 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포스코 엠텍을 의뢰를 했을 적에
우울한 처방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며칠 뒤에 이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거 약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일단은 마음의 위로가 좀 되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제가 들으니까 아무래도 혼자 끙끙 앓는 거보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뭐 나쁘지만 나쁘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처방이 약간 좀 악담하려고 소장님 거는 좀 약간 우울해서 자 그러면은 그 수전택 이 우울한 처방을 끝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